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JSP 기본 문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주석, 그 다음에 지시어, 그 다음에 액션, 선언문과 표현식, 그 다음에 스크립트, 순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JSP의 구조적 특징과 기본 문법을 익히고요. 지시어의 종류를 살펴보고 페이지 지시어의 주요 속성 과 이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선언문, 표현식, 스크립트릿과 같은 스크리핑 요소를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석인데요. 주석은 이제 프로그램 소스에 이제 텍스트로 된 이제 간단한 설명문을 넣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C 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주석을 이제 코멘트를 사용하기 위해 문법을 제공하고 있죠. 자, JSP는 JSP의 특성상 자바, HTML, JSP 코드가 이제 섞여 있으므로 주석도 이제 혼용돼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배웠듯이 HTML 주석은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주석이고요. 일반적인 이제 HTML 문서에서 사용 가능한 주석으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브라우저 소스 보기를 하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소스 보기를 하면 내용이 이제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JSP 주석인데요. 클라이언트로 이제 전달되지 않는 주석입니다. 이 HTML 주석은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주석이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요거는 이제 느낌표고 여기 이제 %기입니다. 그래서 JSP 파일에서만 이제 사용 가능한 주석이고요. 소스 보기를 해도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이제 같이 소스 파일을 작성할 건데요. 이제 사진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실습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사진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실습을 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장에서 이클립스의 이제 JS북 프로젝트에 이제 웹 코멘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 커서를 누르고 New에서 폴더를 한 다음에 이 폴더에서 CHO 파일을 CHO 폴더를 이제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니시를 하면 생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더가 생성이 됐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 파일, New, Other를 선택한 후에 요게 뭐 웹이 있죠. 웹 아래에 우리는 이제 JSP 파일을 하겠다 라고 선택한 후에 이제 넥스트 버튼, 여기 있는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파일 네이밍을 넣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comment.jsp를 입력을 하고 넥스트 키를 버튼을 누르면 comment.jsp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탐색기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comment.jsp죠. JSP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을 한 후에 run as를 선택을 하면 run on server, run configuratio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run on server를 클릭을 하면 서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서버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choose an existing server 해서 이제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톱캣 서버를 여러 버전을 설치했으면 이렇게 버전이 쭉 여기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버전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피니시를 하면
이렇게 웹브라우저에 하면 이제 JSP 주석 테스트라는 이제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JSP 주석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소스 보기, 우리 그 지금 코멘트가 들어있는 그 폴더 있죠. 거기 폴더로 들어가서 그 우리 코멘트.jsp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소스 코드 보기를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려면, 자, http에 localhost jspbook cho에 우리가 comment.jsp라고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주석 테스트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요게 보면 요 클라이언트는 주석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주석은 클라이언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방법으로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봤죠. 그래서 JSP의 실행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JSP의 실행은 톰캣이라는 그 네트워크 접속으로 처리되는 것이고요. 현재 개발자 PC 이외에 다른 PC나 스마트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현재 실행 결과를 조회해 보려면 로컬호스트 대신에 톰캣이 설치된, 여기 톰캣이 설치된 PC의 IP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대부분에 보면 이제 방화벽 등의 문제가 있어서요,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comment.jsp, 요 comment.jsp가 톰캣 서버를 통해서 요 IP를 가지고 외부에서도 이제 접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CO입니다. 자, GCO는 그 JSP 파일의 속성을 기술하는 이제 JSP 문법입니다. 자, JSP 컨테이너에서 해당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제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GCO는 크게 페이지,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로 나눌 수 있고요. 이제 각각의 다루는 속성이 다릅니다. 자, GCO 사용 유형은 대부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클립스 같은 이제 우리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미리 만들어져서 템플릿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개발자가 직접 해당 GCO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GCO에 대한 페이지,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페이지 GCO입니다. 자, 페이지 GCO는 현재 JSP를 이제 컨테이너에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속성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되게 소스의 맨 앞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요. 자, 일반적인 사용 예가 되겠고요. 여러 줄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mport javax.sql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페이지 GCO 속성 중에 형식에 지정한 그 콘텐트 타입,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 사용에 필요한 import,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관리에 필요한 에러 페이지, is 에러 페이지 등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세부 항목을 이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클립스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JSP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페이지 GCO는 이제 자동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시어 속성을 보겠습니다. 랭귀지, 스크립트 언어 유형. 이제 이거 이제 기본이 자바로 되어 있고요. 자, 임포트는 JSP 내에서 사용할 외부 자바 패키지 클래스, 이제 임포트를 정하는 거죠. DB를 갖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세션은 세션의 사용 유무, 버퍼의 크기, 오토 플러시, 버퍼의 내용은 이제 플러시 지우는 것이죠. is thread safe, 요거는 단일 스레드 모드로 이제 사용해서 동시에 이제 제어 여부를 정하는 거고요. 인포메이션은 JSP 페이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죠. 에러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호출될 페이지를 지정을 하고요. is error 페이지는 오류만을 처리하는 페이지로 지정을 합니다. 디폴트로 false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트 타입은 마인 방식 지정 및 캐릭터 셋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고요. 페이지 엔코딩은 콘텐트 타입과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익스텐즈는 현재 JSP 파일을 특정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로 이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스펙은 이렇고요. 톰캣 구현은 이제 이렇게 ORG, 아파치 뭐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지시어에서 JSP 이제 한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페이지 지시어에 이제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한글 처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어의 이제 세부 속성을 살펴보기 전에 JSP에서의 한글 처리와 페이지 지시어와의 이제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세 단계로 캐릭터 셋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설정 파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server.xml 파일에서 정의를 하고요. 커넥터 설정에 URL 요청에 대한 캐릭터 셋을 지정할 수 있고, 작성한 소스를 다른 서버에서 실행할 경우에 해당 서버 설정에 따라서 한글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 2번은 각 JSP 파일, 페이지 지시어의 페이지 엔코딩 속성을 정의해서 페이지 단위의 설정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설정과 무관하게 한글을 처리할 수 있는데, 단 서버가 JSP 2.0 스펙을 지원하지 않는 예전 버전이면 페이지 엔코딩 속성을 인식하지 못해 한글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SP 2.0 스펙을 지원하는 이제 여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JSP 파일, 페이지 지시어의 콘텐트 타입 속성에서 이제 정의하는데,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이제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브라우저에서 전달할 캐릭터 셋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설정에서 이제 캐릭터 셋을 설정을 찾지 못할 경우에 ISO 8859-1을 적용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지시어에서 아래와 같이 한글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엔코딩은 UTF-8, 콘텐트 타입은 텍스트 HTML, 그 다음에 이게 캐릭터 CHASELT, 요것도 그냥 UTF-8로 이제 정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임포트는 JSP 스크립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와 기타 외부 패키지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기술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바, 임포트 등과 동일하고요. 기본적으로 아래에 기본적으로 요 밑에 있는 패키지를 포함합니다. 자바 랭귀지, 자바 서블릿, 자바 서블릿 JSP, 서블릿.http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요. 자, 임포트는 이렇게
한 행으로 기술하거나 여러 행에 걸쳐서 GCO와 함께 이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프로 자바 SQL, 그 다음 자바 util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두 줄에 요거를 이렇게 두 줄에 나눠서 기술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페이지의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오토플러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토플러시는 이제 버퍼를 자동으로 비울 것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고요. 기본값은 tru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이제 버퍼를 비우는 것이겠죠. 자, 버퍼 속성에 지정되어 있는 그 크기만큼 버퍼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가요. 버퍼가 다 차면 자동으로 이제 그 전송을 합니다. 자, 이때 값을 펄스로 만약에 선언을 하면 버퍼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익셉션 예외가 발생하고요. JSP 실행이 중단이 됩니다. 만약 버퍼 속성이 논이면 오토플러시는 false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isThreadSafe입니다. 자, 서블릿의 장점은 각 사용자 접속에 대한 이제 요청을 프로세스가 아닌 스레드로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스레드를 이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지만 각 스레드가 프로그램의 자원, 그러니까 멤버 범수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요. 이런 데이터가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때 isThreadSafe 옵션은 스레드 상태의 데이터의 안정성을 먼저 보장하게 해주죠. 기본적 값은 true이고요. 일반적으로 false를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이니까 그렇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isThreadSafe는 true 이렇게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info인데요. 그 해당 JSP 설명 부분으로 일종의 이제 주석문입니다. 저작권이나 뭐 작성일, 뭐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JSP example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설명 등을 기술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 에러 페이지 is 에러 페이지입니다. 자, 에러 페이지 속성은 현재 JSP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호출할 페이지를 이제 지정하는 것이고요. is 에러 페이지는 오류 처리를 위해서 전용 페이지임을 알리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에러 페이지를 이용하면 일관되게 JSP 오류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개발할 때와 서비스를 운영할 때 오류 처리 수준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개발 중에 오류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출력해서 디버깅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좋은데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간단한 안내 메시지를 이제 출력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에러 페이지는 일반적인 JSP 파일에 이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is 에러 페이지는 오류 처리일 때만 사용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런타임 오류를 이제 발생시키는 파일 errortest.jsp 가 있는데요. 이제 일부러 저희가 이제 에러를 내서 그 에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프로그램은 중간에 그 숫자를 이제 인티저로 변환하는 과정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에는 문자열을 된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문자열을 넣어서 이제 일부러 에러를 만든 이제 그런 예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일부러 에러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HTTP 스테이터스 5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에러가 나오면 이제 사용자는 어떤 에러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친절하게 어떤 에러가 났다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앞에도 설명한 에러 전용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러 전용 페이지를 작성하는 에러.jsp를 예를 이제 든 겁니다. 그러면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이런 전용 에러 페이지를 출력하는 그런 방법이 지시어 중에서 에러 페이지와 is 에러 페이지, 에러 페이지와 is 에러 페이지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트 타입입니다. 자, 현재 JSP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컨텐트 유형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윈도우에서 파일 확장자 .doc, HWP 등에 따라서 이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컨텐트 타입에 따라서 전달되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캐릭터 셋과 함께 사용해서 한글을 처리하는 이제 용도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보다 이제 더 많은 복잡한 내용이 이제 안에 숨겨져 있죠. 자, 콘텐트 타입에 들어가는 내용은 MIME. 그러니까 MIME이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메일의 내용을 이제 처리하기 위한 표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HTTP를 사용하는 웹 서비스에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이제 실행을 통해서 컨텐트 타입과 웹 브라우저의 동작 관계를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페이지 지시어만 있는 이제 간단한 JSP 파일을 이제 하나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자, 이 파일을 열거나 저장했습니까? 그리고 콘텐트 test.jsp 이렇게 이제 열기, 저장, 취소 이렇게 파일 저장을 놓는 화면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스 코드에서 보면 MS 워드인데 어떤 타입으로 이제 윈도우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의 방법이 이제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 콘텐트 타입을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콘텐트 타입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한 후에 실행을 하면 요 그림과 같이 MS 워드를 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저장할 것인가를 묻는 창이 나오는데요. 요때 열기를 선택을 하면 브라우저 내 워드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파일 내용을 읽어와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하는 것은 MS 워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별도의 워드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MIME 타입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JSP에서는 텍스트 HTML이 기본값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속성을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글을 포함한 JSP 파일이라면 정상적인 한글 처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캐릭터 셋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제 실습인데요. 페이지 엔코딩입니다. 자, 페이지 엔코딩은 컨테이너에서 처리할 JSP 파일의 인코딩을 설정을 하는데요. JSP 2.0 스펙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고요. 추가된 속성이고요. 자, 이전 버전을 지원하는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페이지 엔코딩을 사용을 하고 클라이언트 응답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타입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 사용법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 엔코딩은 UTF 파일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익스텐즈는 JSP 컨테이너에서 자동으로 자바 코드로 변경이 돼서요. 서블릿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이때 생성되는 코드는 java.servlet.jsp.http JSP 페이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컨테이너에 따라서 구현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요. 고급 프로그래머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익스텐즈를 사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특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에서 제공되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면 익스텐즈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급 프로그래머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제 변경할 경우가 거의 없다.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상속받은 스펙 클래스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앞에 예절 참조를 해서 지금 배너 화면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인 메뉴, 뉴스캐스트, 쇼핑, 그거에 대한 이제 예제를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해서 실행하는 실행 파일을 include test.jsp를 이제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픽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지금 JSP 파일 3개를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 예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외에 include 이제 지시어는 주로 각 페이지에 이제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이제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나 CSS, JSP 공통 선언 부분과 같이 본문 앞에 위치하는 내용과 저작권, 주소, 연락처와 같이 본문 마지막에 위치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JSP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를 JSP 파일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는 10장에서 이제 다시 살펴볼 만큼 많이 사용하는 지시어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 문법 정도만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이제 URI, 그 다음에 프리픽스 등으로 이렇게 URI, 프리픽스 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커스텀 태그는 이제 공통으로 활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HTML 태그 형태로 이제 모듈화하는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예제는 getInfo라는 이제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는 예고요. 실제 기능은 이제 별도로 구현되어 있고요. 실행 결과는 user1이라는 사용자 정보를 DB에서 가져와서 이제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에서 보면 이제 URL과 그다음 프리픽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myTag.tld 에서 이제 지시어가 되어 있고요. myTag getInfo name user1 그래서 user1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서 출력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오행의 요 명령어 부분은 myTag.tld에 정의된 커스텀 태그 중에서 getInfo 태그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네임 속성에 유저 1이라는 값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면 myTag.tld 파일을 만들면서 실제 기능을 수행할 클래스 파일을 이제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클래스 파일에는 getInfo 태그를 처리할 부분을 이제 구현해야 되고요. 네임 속성으로 받은 유저 1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등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태그 자리의 결과를 출력하도록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자의 이제 틱이죠. 좋습니다. 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사이트에서 분할 관리를 하는 건데요. 자, include 지시어는 편리해진 페이지 분할 관리 기법을 제공을 하는데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권장할 만한 기법은 아닙니다. 대규모 사이트의 구성에는 단순한 페이지 분할뿐만이 아니라 레이아웃 관리 등 고급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JSP의 include 지시어보다는 별도의 전용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고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는 비교적 복잡한 설치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구조를 또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한 사이트 구성 등에는 include가 유용하게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include 내부 실행 구조는 JSP 파일 4개가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요. JJ5-5는요. 실제 자바로 변환된 소스를 이제 보면 include 언더바 test.jsp 이외의 파일은 자바 소스와 클래스가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컴파일된 클래스를 이제 생성하기 때문에 include 목적으로만 이제 사용할 파일이면 소스에서 페이지 지시어 이외에 HTML 기본 태그 관련 부분들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RI와 URL의 이제 차이점인데요. URI는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의 약자입니다. URI. 그래서 필요한 자원의 위치 정보를 이제 기술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URL과의 차이점은 프로토콜, 주소, 포트 번호를 제외한 이제 경로만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포트 번호 등등이 있죠. URL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JSP 이렇게 경로만 표시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액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션은 이제 JSP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 빈스 클래스 연동, 그 다음에 동적 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태는 JSP 액션 네임 어트리뷰트 밸류 형태를 가지고요. 자, 주요 사용하는 액션은 use bin, 그 다음에 get, set property, 그리고 자바 클래스와 이제 연동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액션은 JSP의 주요 구성 요소 중 이제 하나고요. 요런 기능,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집니다. JSP 페이지 간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자바 애플 지원, 그 다음에 자바 빈스 컴포넌트와 JSP 상호작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유즈빈 액션은 JSP에서 자바 빈스 클래스와 연동을 이제 지원해주는 액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include 액션은 페이지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라미터를 포함할 때까지도 페이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임은 유저, 밸류 홍길동 요것을 이제 파라메터 페이지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JSP 액션은 XML 형태로 이제 체크만도 붙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JSP 액션 네임 어트리뷰트 밸류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대표적인 액션 태그의 종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include, forward, use bin, set property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include는 이제 다른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forward는 현재 페이지 제어를 다른 페이지에 전달하는 거고요. 자, use bin인데요. 패키지의 myBin 클래스를 CLS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패키지명은 XX, 그 다음에 클래스명은 myBin이죠. 요것을 CLS라는 이름으로 페이지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자, set property는 여기 보시면 use bin으로 이제 선언된 클래스 set xx 요죠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get property는 use bin으로 선언된 xx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고요. 플러그인은 애플릿이나 빈스 클래스를 플래그 형태로 로딩하는 것입니다. 자, 파라메타는 include 그 다음에 forward 액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라메타를 설정을 합니다. 자, 다음은 include 액션이 되겠습니다. 자, include 액션은 다른 파일을 불러온다는 이제 측면에서 include 지시어와 이제 개념이 유사한데요. include 지시어는 해당 파일을 포함시킨 후에 컴파일하는 것인데, include 액션은 실행 시점에서 해당 파일을 호출해서 그 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include 지시와 마찬가지로 include 액션은 유용한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포함된 파일들을 각각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 액션은 각각의 파일을 따로 컴파일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적인 페이지를 포함시킬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include 지시어는 각각의 파일을 하나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정적인 페이지를 포함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JSP include 페이지는 포함할 파일을 이렇게 문법이 되겠습니다. 사용 예를 보면 include 페이지는 footer.jsp, 그 다음에 이메일 밸류는 테스트,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clude 액션 이제 사용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쭉 줬고요. 그래서 footer.jsp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footer.jsp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지금 footer에 들어있는 footer.jsp가 이렇게 호출된다는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forward 액션이 되겠습니다. forward 액션은 include 액션과 사용법은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요청 페이지를 다른 페이지로 전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리스폰스 내장 객체의 send redirect와 유사한데요. 근데 이제 forward된 페이지에 따라서 파라메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브라우저 URL 창에서 최소 요청 페이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처리 페이지 정보를 숨기거나 MVC 패턴의 컨트롤러와 같이 특정 기능 수행 후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JSP 포워드 페이지는 그 포워드나 파일 이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사용예는 부터 JSP, 그 다음에 이메일 밸류 이렇게 전화번호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다른 페이지 이제 로 이제 전환은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액션입니다. 자, 플러그인 액션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자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자바 애플릿이나 자바 빈스 컴포넌트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플러그인 액션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오브젝트 혹은 EMBD와 같은 태그를 통해서 애플릿 등을 실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플릿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애플릿이 많이 쓰였는데요. 다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온라인, 아치브, 헤일, H스페이스, 네임 등등의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의 설명,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즈빈 액션입니다. 자, 유즈빈 액션은 그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JSP 빈스를 다루는 저희 다음 장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즈빈 액션은 빈스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구문이고요. 클래스에 저장된 자바 빈스 클래스를 id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et setProperty 액션은 브라우저에서 빈스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값을 저장하거나 가져오기 위한 구문입니다. get setProperty는 빈스 클래스의 getter, 그 다음 setter 메소드와 이제 연동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언과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선언과 표현식은 그 JSP 스크립트 요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우리가 선언문을 사용하면 JSP에서 메서드나 멤버 변수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요소를 구현하기가 수월해지겠죠. 일반적으로 JSP에서 자바 코드를 이제 확장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빈스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선언문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SP에서 메서드나 멤버 변수를 이제 선언하기 위한 구문이고요. 자,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된 자바 코드에서 모든 내용이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JSP에서 선언한 변수는 로컬 변수가 되고요. 메소드 안에 다른 메소드를 선언하는 자바 문법상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JSP에서 제약사항 없이 멤버 변수와 메소드 선언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JSP에서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권장되지 않기 때문에 선언문의 사용 역시 이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를 보시면 스트링 str은 테스트, 브린 체크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다음은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자, 표현식은 여러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본 것처럼 요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한 데이터 출력이나 메소드 호출 등에 사용합니다. 자, 주의할 것은 코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표현식은 out,
.println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out.println의 인자로서 적합한 형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메소드 호출, 변수 출력, 사진 연산 및 문자열 결합 등이 가능합니다. 표현식보다는 이제 표현 언어, 익스프레션 랭귀지 사용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메소드 호출은 그래서 칼큘레이터를 호출한 거고요. 변수 출력은 이제 리저트란 변수를 출력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사칙 연산과 문자열을 이제 결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출력되고, 요거는 계산 결과 값이 출력되고, 요거는 그대로 출력되고, 이렇게 사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립트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릿은 JSP 문서 내에서 자바 코드를 기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JSP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크립트릿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그 JSP 발전에 이제 큰 기여를 이제 했는데요. 지금은 JSP 내에서 스크립트 사용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JSP 내에서 이제 화면과 프로그램이 이제 섞여 있으면 그 메인터넌스가 유지 보수가 힘들고 디자이너들과 이제 협업이 어려운 거죠. 디자인 따로 이제 그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하면 협업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MVC 패턴에 따라서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JSP는 이제 뷰 역할을 하게 되고 표현 언어, JSTL,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 JSP 빈스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JSP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유용한 이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UI를 제한 모든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 가능하게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컬 변수나 이제 그 프로그램 로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텍스트를 st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반복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로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JSP의 그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그 JSP의 그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 내장 객체 개요, request, response, out, session.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뤄지지 않는 내장 객체. 그 다음에 내장 객체와 어떻게 속성을 관리하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습으로는 이제 세션을 이용한 장바구니 기능, 그 다음에 트위터를 어떻게 구현하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JSP 내장 객체 개념과 구조적 특징을 이해한다, 이런 것이고요. 내장 객체의 종류와 각각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내장 객체는 JSP 내에서 서론하지 않고 사용하는 객체라는 의미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JSP가 이제 서블릿 형태로 자동 이제 변환된 코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 변수, 메소드 매개 변수 등의 각종 참조 변수로 이제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보통 스크립트릿에서 사용을 하고요. 내장 객체를 통하면 사용자의 요청을 컨트롤하거나 페이지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각 그 내장 객체들은 특정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트 형태이고요. 컨테이너를 통해서 초기화되고 특정 기능이나 정보를 제공합니다. 즉, 내장 객체는 해당 클래스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장 객체의 종류가 되겠고요.
리퀘스트는 HTML의 폼 요소의 선택값 등 사용자 입력 정보를 읽을 때 사용을 합니다. 리스폰스는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려고 사용을 합니다. 자, 페이지 콘텍스트는 현재 JSP 실행에 대한 콘텍스트 정보를 참조합니다. 세션은 클라이언트의 세션 정보를 처리하고 사용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웹서버의 어플리케이션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참조를 합니다. 자, 아웃은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아웃풋 스트립을 처리를 합니다. 콘피그는 현재 JSP의 초기 환경을 처리합니다. 페이지는 현재 JSP의 클래스 정보를 보려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exception은 예외 처리를 하려고 사용을 하겠죠. 자, 일반적인 JS 프로그램에서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세션, 아웃, 어플리케이션 주로 사용되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JSP 내장 객체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JSP 코드는 모두 언더바 JSP 서비스 메서드에 위치하게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메서드 매개 변수인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비롯해서 페이지 콘택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컴피그, 아웃 등의 메서드 내에서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들이 내장 객체가 됩니다. 자, 이 코드는 언더바 JSP 서비스 메소드의 한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비롯해서 다른 내장 객체들이 선언이 되고 초기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내장 객체들이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는 이런 초기화 부분에 뒤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해당 JSP 파일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내장 객체를 별도의 선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장 객체는 JSP 파일 내 스크립트리 부분에 참조 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객체는 결국 클래스의 인스턴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각각의 그 내장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참조가 되는지 알아두면 저희가 JSP 프로그램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속성을 관리하는 기법인데요. 내장 객체가 단순히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컨테이너 관리 객체라는 점 이외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하는 속성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내장 객체는 각 지정된 생명주의가 있고요. set attribute, get attribute라는 그런 메서드를 통해서 해당 생명주기 동안 자바 객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은 리퀘스트 내장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리퀘스트는 사용자 요청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내장 객체고요. 클래스는 javax, servlet, http, servlet, request에 대한 참조 변수가 되겠습니다. 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HTML 폼을 통해서 입력된 값을 JSP에서 가져올 때 사용을 합니다. get parameter names, 매개 변수 이름을 열거 형태로 남겨주고 get parameter name을 하면 name과 이름이 같은 매개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오고요. get parameter values name 그러면
네임과 이름이 같은 매개별수의 값을 배열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getCookies는 모든 쿠키 값을 javax, 서블렛, http 쿠키의 배열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get 메소드는 현재 요청이 get이나 post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 get 세션은 현재 세션 객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에 get remote 어드레스는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알려주고요. get 프로토콜은 현재 서버의 프로토콜을 문자형 형태로 알려줍니다. set character encoding은 현재 JSP로 전달되는 내용을 지정한 캐릭터 셋으로 변환해 줍니다. HTML 폼에서 한글 입력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폼을 작성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폼을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 한글 캐릭터 변환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HTML 폼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된 한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set character encoding을 썼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타입을 이렇게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셋을 이렇게 정해줬고 페이지 엔코딩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값 각곡인데 이름 이렇게 해서 request get 파라미터에서 유저네임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이름과 일치하는 요소 입력값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유형에 상관없이 여기서 스트링 형태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수 선택된 체크 값에서 이제 복수 선택된 값 가져오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동일한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선택되기 때문에 선택된 값을 배열 형태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request get parameter value는 파라미터 이름과 일치하는 데이터의 문자열 배열을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온 배열 데이터는 폼을 통해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폼을 통해서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et remote address 여기 get remote address는 접속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IP 주소를 가지고 오고요. get 메소드는 HTML 폼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get cookies는 서버의 요청에 따라서 웹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작은 데이터로 비연결형 프로토콜인 HTTP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고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get cookies, cookie.getName 그 다음에 cookie.getValue 등의 메소드로 쿠키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안 혹은 이제 사용성 문제로 쿠키보다는 세션 사용이 권장됩니다. 다음은 리스폰스 내장 객체가 되겠습니다. 리스폰스는 리퀘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응답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다른 페이지로 전달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javax, 서블렛, http 서블렛, 리스폰스 객체에 대한 이제 참조 변수고요. 리퀘스트의 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요. set 콘텐트 타입, send 리다이렉트와 같이 요 메소드는 잘 알아둬야 됩니다. set 콘텐트 타입은 문자 형태의 타입
앞에 지정된 my 타입으로 콘텐트 타입을 설정을 합니다. set header name value는 문자열 네임의 이름으로 문자열 value의 값을 헤더로 세팅을 하고요. set date 헤더는 set name date, 이것은 문자열 name이라는 이름으로 date에 설정된 밀리세컨드 시간값을 헤더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set error status 메시지는 오류 메시지를 세팅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send redirect URL은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른 페이지로 보내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자, 포워드 액션과 차이를 알아보는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샌드 리다이렉트 JSP로 호출하는 이런 그 예제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스 코드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페이지 컨트롤 JSP 부르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네임은 그냥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액션은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함께 전달하고요. 샌드 리다이렉트는 단순히 지정된 페이지로 최종 화면이 이제 이동되는 거고요. 포워드 액션은 브라우저 URL에서 최초 요청된 페이지 URL이 나타나고 send redirect라는 최종 전달된 페이지의 URL이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은 out 내장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out은 출력 스트림이고요.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로 출력하기 위한 내장 객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크립트에서 브라우저로 텍스트를 이제 출력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자바X 서블렛 JSP, JSP 라이터 객체의 참수 변수고요. 버퍼 관련 메소드와 출력 관련 메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웃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출력한 내용은 서버의 콘솔이 아닌 유저, 사용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메소드는 get 버퍼 사이즈는 아웃풋 버퍼 크기를 이제 바이트로 알려주고요. get remaining은 남아있는 버퍼의 크기 중에서 사용 가능한 비율을 알려줍니다. 클리어 버퍼는 버퍼에 있는 콘텐츠를 이제 모두 지우고요. 플러시는 버퍼를 비우고 아웃풋 스트림도 이제 지웁니다. 클로즈는 아웃풋 스트림을 닫고 버퍼를 지웁니다. 프린트 ln 콘텐츠는 콘텐츠 내용을 뉴 라인과 함께 출력을 합니다. 그냥 프린트는 그냥 콘텐츠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ln이 들어가면 이제 뉴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제 버퍼의 크기, 그 다음에 남아있는 버퍼의 크기를 우리가 그 메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프린트 ln을 제외한 버퍼 관련 메소드는 JSP 컨트롤을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달할 때 원활한 출력 스트림 활용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설정된 버퍼 크기에서 get 버퍼 사이즈로 불러왔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버퍼 크기는 get remaining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플러시를 하고 이제 플러시 후 남아있는 버퍼 크기, 그 다음에 아웃 클리어, 그래서 클리어 후 남아있는 버퍼 크기, 그 다음에 아웃 클로즈에서 클로즈에서 남아있는 버퍼 크기, 이렇게 이제 예제가 되어 있고요. 자, 플러시 메서드에서 버퍼를 비우는 메서드죠. 그래서 앞에 부분이 출력이 되고요. 세 번째 다음은 클리어 메서드에서 내용이 지워져서 출력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라인의 클로즈 메서드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내용이 출력되지 않게 되겠죠.
다음은 세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션 내장 객체는 프로토콜이 이제 비연결형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출력된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HTTP 때. 그래서 한 번 로그인한 사용자가 로그 아웃할 때까지 페이지를 이동해도 보관해야 할 정보가 있다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장바구니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HTTP 프로토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쿠키와 세션이 되겠습니다. 세션은 이제 여기 HTTP 세션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고요. 세션은 접속하는 사용자별로 따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로 일정 시간 유지되고 소멸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션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s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임의의 값을 저장해 놓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션이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에 세션을 설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경우에 사용자 인증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은행 그 거래를 할 때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로그인을 유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근데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기능을 구현할 때, 그리고 사용자의 페이지 이동 동선 등 웹페이지 트래킹 분석 기능을 이제 구현할 때 이런 세션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주요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getID는 각 접속에 대한 세션 고유의 아이디를 문자열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create time은 세션 생성 시간을 밀리세컨드 값으로 이제 반환을 하고요. get rest access time은 현재 세션으로 마지막 작업한 시간을 롱형 밀리세컨드 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get max inactive interval은 세션의 유지 시간을 초로 반환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션의 유효 기간을 알 수가 있겠죠. 유효 시간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set x inactive interval, 세션의 유효 시간을 인수 t에 설정된 초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valid date는 현재 세션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세션과 관련된 모든 값들은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get attribute는 문자열 attribute로 여기 attr 설정된 세션 gat을 java.arrange.object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자, set attribute name attr 문자열 name으로 java language object attribute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세션 내장 객체 이제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세션이 해제되어 다시 설정합니다. 라고 확인을 하면 다시 그 설정된 세션에 대해서 세션 ID, 그 다음에 세션 유지 시간 등등이 나오는 최초 세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된 세션을 확인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션에 만약에 동작을 확인하려면요, session.jsp를 실행한 상태에서 다른 사이트의 주소를 몇 번씩 이제 입력하면서 돌아보다가 다시 session.jsp를 입력하고 들어와 보면 메시지 없이 홍길동님 화정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설명을 하면요. 만약에 지금 세션이 해제되어 있다면, 자, 세션이 해제되어 다시 설정합니다. 라고 하고, 로그인이라는 로그인이라는 곳에 홍길동이라는 값을 넣고, 그 키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세션 get attribute 메소드를 통해서 요 로그인의 값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홍길동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get attribute 키값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키값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션 유지 시간인데요. 기본 세션 유지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00초, 약 30분이고요. set max inactive interval 이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session.jsp를 실행을 하면 홍길동님 환영합니다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유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지 시간을 가지고 그 세션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장바구니를 사용을 하다가 다시 웹 서핑을 하다가 글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사용한 내가 선택한 어떤 상품들이 장바구니에 계속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세션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웹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계속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때까지, 구매를 확인할 때까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매출 같은 것에 프로그램 유지에 굉장히 이렇게 편한 방법이 되겠죠. 사용자도 쇼핑을 할 때 다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세션을 이용한 로그인 유지는 대부분 이제 인터넷 사이트들은 한번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을 하기 전까지 다른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접속을 해도 이전 로그인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션에 set attribute 메서드를 이용해서 로그인 여부를 이제 기록을 하고요. get attribute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당 속성이 설정된 여부에 따라서 로그인, 로그아웃 여부를 판단하면서 화면에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 일반적이 되겠죠. 만약에 초보 프로그램의 경우에 세션에 간단한 문자열 정도만 이제 넣고 관리하는데요. 세션에는 오브젝트, 즉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세션에는 오브젝트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자바에 있는 모든 객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제에도 보면 이렇게 키값, 그냥 사람 이름 아니면 뭐 이런 것만 이제 하는 예제로 했는데요. 이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요, 프로그램을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JSP의 이제 내장 객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아웃, 세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밖에 내장 객체와 그 다음에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